미안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이제 자립을 막 이루고 또 지금은 저희 가족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을 덮고 또 로얄 마스터까지 왔지만 지금에야 저희 다시 노후와 미래를 또 계획하고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로얄 마스터 김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부 몇 분께서 마이크를 켜주시고 이렇게 약간 호응을 해주시면 제가 좀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사실 요즘 공인을 별로 안 하거든요. 다 어플로 진행을 하고. 제가 지금 많이 긴장한 것 같아요. 네, 느껴지시죠? 방금 셀즈 마스터 시청 모두 잘 하셨나요? 네. 잠깐요. 네, 셀즈 마스터를 방금 가족들과 함께 시청하고 왔는데,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애터미 시작한 지가 지금 12년째 되는데, 이제는 성공을 그냥 마구 떠먹여주는구나. 이런 느낌을 저 월요일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느낌 받으셨나요? 네. 예. 그래서 이거 너무 쉽겠다. 내가 지금 12년째 걸려서 지금 월 소득의 2,500 정도를 받고 있거든요. 그 정도라면, 위대 따로 하시는 분들은 진짜 3년, 5년에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시스템이라서 따라오시는 분들이 지금은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가는 것만 잘하면 되겠다라는 지금 생각이 들어서 정신심이 찼고요. 저희 소개를 여러분 다 들으셨죠? 새롭게 오신 분 내놓고 저번에 제가 환영사를 하면서 제가 애터미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얼마 만에 이 자리에 오게 됐다라는 얘기를 잠깐 했는데, 오늘 여러분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 하다가 저의 걸어온 길에 제가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어야겠다. 그거면은 좀 여러분께서 짧은 시간에 얻어갈 수 있을 것을 저한테서 얻어갈 수 있을 것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다 끝나고 우리 애터미가 오프라인 세미나가 진행된 지가 이제 1년도 훌쩍 넘으셨죠. 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변하셨죠? 특히나 네. 지금 여기 제가 정말 좋아하고 막 언니처럼 따르고 있는 우리 김미숙 리더님께서 작년에 로얄 마스터로 승급을 하시고 그 무대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태미 로고가 딱 새겨진 그 한복을 입으시고 승급 스피치를 하시는데 지금도 제 마음이 막 설레요. 너무 감동적이었고 이 그룹에 계신 많은 사업자분들께서 한 직급, 두 직급 승급을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승급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조직 성장을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뭐 직급이 로얄 마스터라서 크라운 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 승급까지는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코로나 시절에 제 스스로는 직급상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제 마음 마인드적 그리고 막 영적인 것 이런 신체적으로는 살쪘다 뺀 이런 변화는 있었지만 확 쪘다가 확 빼고 막 이런 거는 했지만 제일 큰 변화는 제 마음적 이런 마인드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터미에 대한 새로운 그 견해가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가 많은 분들한테 안 좋은 그런 경험들, 또 생활의 어려움들을 갖다 준 영향들도 없지는 않지만 저희 애터미 사업자분들한테는 더 많이는 긍정적인 거, 또 그리고 큰 변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병행을 해갖고 조직을 펼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고 경험치를 쌓아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저한테서는 저 개인한테서는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또 그런 기간들이 어떤 것 같아요. 스스로의만의 시간을 가지고 맞아요. 과거 제가 애터미를 지금 2011년에 만나서 쭉 그런 과거를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덕분에 지금 애터미 사업을 해서 또 이 애터미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 가족과 또 내 자녀, 부모님 그리고 친구들한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하고자 하는 이런 분들께 조금이라도 경험을 줄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자숙의 시간 그리고 경험을 이렇게 좀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는 당연히 여기 본부장님들도 계실 이용균 단장님 잘하라고 제목이 이렇게 오르셨더라고요. 저는 김희수 총장님 잘하는 줄 알았는데 많은 본부장님들 또 총장님들, 국장님들, 본부장 다 계시다고 믿어요. 여러분들도 엄청난 성장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막 부서가 없이 급히 들여다보면 부서가 없이 지금 막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제가 깨달은 거 하나하나 이렇게 시간 길게 안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께서 이제 셀즈 마스터 1시간 10분 정도 시간을 앉아 계셨고 한 30분 정도 제가 걸어온 성공의 8단계를 어떻게 걸어왔는지 요거를 제 자랑 좀 들어가지 않게 하고자 합니다. 제가 애터미를 만날 때는 제 삶이요. 많은 분들께서 나는 이거 가진 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런 경험도 없고 더 역시 이런 삽질을 하고 있잖아요. 진짜 가진 게 없었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또 아니었고요. 진짜 먹고 살고 우리 뭐 노후에 안정된 삶은 아니지만 그냥 진짜 먹고 살고 살기는 걱정 없을 정도의 그 학력과 직장과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 아이가 태어남으로 저한테 두 아들이 있다고 했거든요. 지금 큰애는 20살이고요. 작은 애가 16살입니다. 근데 지금 정도는 제가 두 아이들이 키가 180씩 막 되거든요, 둘 다. 아들이 더한테 지금은 든든하고 막 산처럼 기댈 수도 있고 이런 느낌의 아들들이었지만 제가 애초에 만나기 전에 두 아이는 뭐 4살이었고 한 애는 9살이 8살, 9살이었거든요. 이때는 두 아이 때문에 너무너무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불안한 삶들의 현실 점검이 저한테 애터미를 만날 수 있도록 애터미가 왔을 때 그 애터미란 도구를 꽉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것 같더라고요. 성공의 8단계에서 제일 첫 번째 꿈과 목표 작성 그리고 두 번째 결단 결의 요것만은 내 스스로가 해라고 했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석시스 세미나 참석하고 원데이 세미나 뭐 이런 세미나 참석할 때마다 소호하신 분들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런 해라를 노하우를 많이 주셔요. 근데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 현실 상태 점검이 수시로 되어 있으면 그냥 스폰지처럼 물을 빨아들이듯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게가 안 되면은 그래 좋아 좋은데 어쩌라고 이런 생각 당신의 일이고 그게 그렇게 현실적으로 잘 될 수 있겠냐라는 의구심부터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그 아이와 그리고 저의 미래에 대한 그 불안 혹시라도 남편이 좀 뚱뚱하거든요. 지금도 뚱뚱해요. 그래서 그 건강이 늘 의심을 제가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남편이 알아놓으면 이 두 아이를 데리고 내가 어떻게 남편 부양도 하면서 살지? 라는 이런 것들을 좀 부정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애터미를 통하고 로얄 마스터까지 오고 나서 적당한 불안, 적당한 부정은 우리들한테 그 근심 걱정을 떨쳐내고자 하는 에너지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그걸 점검을 했을 때 그것들을 시시각각 제가 점검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벗어나야 된다. 내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구나.
혹시라도 내일이라도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지금 대비를 해야 된다. 뭐 요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찰나에 어떤 도구를 만날까? 직장에 그냥 출근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겠네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3번밖에 만난 적이 없다라고 했던 일본의 한 지인으로부터 애터미 만났다고 했거든요. 그분이 저의 지금 스폰서이고 저를 정신적 지주였어요. 애터미를 쭉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3번밖에 안 만났는데 저한테 다가왔을 때 그냥 확 받아들인 거예요. 애터미는 잘 몰랐습니다. 한국의 기업이고 또 저는 중국 연변에서 살았는데 그때 한국 분들도 연변 분들에 대해서 이미지가 안 좋았고요. 지금도 안 좋고요. 알고 있습니다. 또 중국 분들도 또 어떤 중국에서 벌어진 연이어 발생한 사건들로 인해서 서로 이미지가 안 좋았던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저한테 이 애터미를 소개해 주신 분이 이분이 의지가 애터미에 완전 확 꽂혀갖고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애터미 안에서 판결 회장님만 유일한 본인 자기 삶의 꿈, 목표인 것처럼 하시고 무조건 애터미 상위에 인기를 마스터까지 간다고 외치시더라고요. 근데 이 외치는 모습을 보고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은 이분만 따라가면은 내가 이 애터미 회사가 정직하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나간다. 끝까지 100년까지 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만 한다면 그리고 성공의 노하우를 몰라도 이분만 따라가면은 내 같은 사람도 성공은 가능하겠다라는 오직 이 신념을 하나 갖고 애터미를 받아들이고 엄마한테 그 두 번째 결단결이죠. 먼저 받아들일 환경이 됐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저한테는 등대 같은 사람이 나타나 주었다. 그분을 따라가기로 하고 결단 결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실 점검이 되었고 마침 나한테는 등대 같은 사람이 나와주었고 저는 결단 결의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한테는 이 등대 같은 분이 계신가요? 네. 혹시 계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한테는 지금 이용균 단장님도 계시고 여러분의 통장님, 본부장님들이 그 본이 계신 것 같아요. 이분들은 김미숙 통장님한테 엄청 감동하고 이분을 존경하는 것이 왜 존경하냐면 여러분 아마 김미숙 총장님이 형제라는 총장님일 수도 있는데 이분을 보면은 아니 전부 다 애터미로 완전 무장을 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아니 어쩌면 목걸이도 그 목걸이를 애터미로 새겨갖고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저희 웬만한 성공하신 분들은 브랜드를 하고 다니고 이런 분들이 꽤나 많으신데 그래서 이분을 야 진짜 애터미 이 정도로 미친 리더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분만 따라가면은 진짜 이 그룹은 희망이 있는 그룹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에도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따라서 쭉 나오게 되는데 결단 결의는 그냥 하게 되었습니다. 성공하신 분들이 결단 결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걸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외적인 동기보다도 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기보다도 내적으로 이런 것들을 나는 반드시 꼭 나는 가질 거야. 나는 진짜 원해. 라는 내 안에 그 욕망, 나의 의욕들이 나와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스스로 결단 결의가 서는 거예요. 4살짜리 아이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이렇게 못한다고. 그리고 지금 아이가 중학교라서 고등학교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다 입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엄마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줘야 될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제 안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들이 점점 하나 둘 셋 이렇게 막 열거가 되고 눈앞이 시각화가 되니까 그 애터미 사업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원인들이요. 오히려 해야 되는 이유가 되고 동기가 되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거는 아이 내려놓으세요. 주변에 뭐 이런 걸 내려놓으세요. 이게 아니고요. 내 안에서 스스로 이런 것들을 원인을 하지 못할 수밖에 없던 이 원인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먼저 그 어떤 방법을 대서라도 이유로 바꾸세요. 스스로 바꾸셔야 돼. 스스로. 그래서 저는 이 스스로 바꾸는 거를 어떻게 했냐면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의 신조어는 모든 거를 될 수 있게끔 하라. 안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모든 일은 내가 되게끔 마음을 먹기만 하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되게끔 하라고 펀들한테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모든 펀들의 저명을 삼자라고 하고 있는데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할 수밖에 없는 내 내적인 거를 반드시 찾아내라. 어떻게 찾아낸다? 방법까지 알려드려요. 요즘은 과거하고 다르게 유튜브가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이 문득 흘려서 더 큰일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하나 보면 알리고즘이 이것저것 막 연결된 거를 막 흩어내서 오는데 하루가 다 지나가 버릴 수가 있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하루를 다 보내본 적이 몇 번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를 공제 스스로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애터미에 몰입을 해갖고 애터미를 도구로 나의 꿈, 내 가족의 꿈을 응원할 수 있는 도구로 삼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반드시 해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즐겁게 애터미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키워드만 딱 유튜브에다 쳐놓고 네이버에다 쳐놓기만 하면은 그런 각종의 방법들, 노하우들이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제공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이용하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잘 이용을 하고 심지어는 심리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애터미 사업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무엇인가 봤더니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가져오는 거절이거든요. 거절이고 비난이고 이런 것들 제일 초창기는 힘들어요. 근데요. 제가 샤를로즈 마스터 와서 리더스 클럽에 입성을 하고 스타 마스터에 와서 로얄 리더스 클럽에 입성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잘 이렇게 동합을 못했지만 요즘 코로나를 걸치고 로얄 마스터 와서 코로나를 걸치고 느낀 게 있습니다. 야, 이 위에 올라오면은 그 초창기에 어려웠던 것들은 진짜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만큼 쉬운 게 없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되면서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그 힘들다고 하는 표현들이요. 유치원 다니는 그 어린 우리 귀여운 아이들의 그런 투정 같은 거. 나도 그런 투정을 내 스폰서한테 많이 부렸구나라는 것 과거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위에 오면은 샤를로즈 마스터, 스타 마스터 이 위에 오게 되면은 가장 힘든 게 무엇이었냐면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서로에 대한 원망, 미움, 서로 기대고 그랬는데 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태도, 환경들이 주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본의 아니게 막 표현도 나오고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힘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론 얻은 게 애터미의 박한길 회장님께서 애터미 수당은 꼴값이다라는 게 진짜 피부로 와 닿았어요. 이 머리로 피부로 와 닿았습니다.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할 때는요. 너무 좀 많이 힘들어가지고 마음이 힘들어서 차 안에서 제가 많이 울었거든요. 파트너 앞에서 울 수가 없잖아요. 차 안에서 우는데 막 회장님이 그 꼴값 애터미 꼴값이 수당이다라는 그 막 노래도 있고 그리고 그 강의를 얼마나 반복하면서 들었는지 모르면서 막 엉엉 울면서 막 욕도 해보고 이런 과거들이 있었는데 이 힘든 것들이 고치고 나서 느낀 것이 이것은 큰 위대한 성과 같은 거 그리고 큰 성과일수록 우리 앞에 그걸 이루고자 할 때 그 앞에 나타나는 산이 그 높구나. 우리는 이 산을 넘어가야 되는구나.
한번 이걸 느꼈습니다. 뭘 느꼈냐면 애터미의 1억 연봉 1억 수당 그리고 연봉 2억 4억의 이 수당들의 가치가 그만한 대가 지불을 하겠다라고 그만한 대가 지불을 하겠다고 내가 덤벼들었을 때만이 그런 마인드 가진 사람들이 다가갈 수 있는 거구나. 단계별로 오는 어려움, 힘든 것들을 그걸 힘들다고 이렇게 교수님은 찌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즐겁게 받아들이는 분들의 몫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단 결의를 할 때 여러분께서는 지금 멋진 리더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께서 충분히 잘 설명을 해주셨을 거죠. 그리고 저도 로얄 마스터랍시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는 이거를 미리 어려운 산 과제들을 숙지하고 나가면 별로 그렇게 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할 때는 이 어려운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없었나?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깨우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반복 이렇게 깨우쳐 줄 필요가 있었는데 그렇게 저랑 함께 사업하신 분들, 스폰서님들은요. 거의 같은 시간에 등록을 했거든요. 저희 스폰서님이 4번에 등록을 했고 저는 1월에 회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스폰서님은 그 전에 1월에 회원 등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누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고 또 저희 그때만 해도 성공자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셨고 해외다 보니까 성공하신 분들 옆에 많이 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좋은 얘기 말씀들을 앞에 돌산이 있으니까 거기는 도심에서 옆으로 피해가든지 아니면 천천히 넘어가든지 뭐 등산을 한다면 등산 장비 같은 거를 잘 갖추고 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애괴로 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걸 숙지하고 가게 되면 올 게 왔네? 이제 어떻게 넘어가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서 쉽게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8단계에서 명단 작성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작성하시나요? 250명을 왜 한 사람이 일생 동안 아시는 분이 250명이라고 해서 적으시죠. 그렇죠? 적으셔라고 하죠. 적으시나요? 아니, 안 적으시는 분들이 꽤나 많을 겁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저도요, 250명 안 적었어요. 저는 성격이 되게 급하거든요. 오늘 적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하라는 대로 일단 해보는 건 절대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래요. 내가 제일 빠른 방법으로 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저랑 가장 친한 사람들, 좀 활발하고 인맥이 넓은 사람들을 저의 그 명단에 먼저 넣었어요. 먼저 넣고 경비를 팔아서 한국에 오고 또 중국에 날아가고 이렇게 해서 좀 마당발 같은 이런 분들을 여기 위에다 놓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을 선택할 때 어떤 사람을 먼저 선택을 했냐면 좀 마당발 같은데 착하고 다른 사람한테 막 사기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지각을 하거나 이런 분들을 위에다 안 놨더라고요. 지금 쭉 저의 계보도를 봤더니 이런 분들을 제일 위에다 놓았는데 그분들이 나하고 사업을 같이 했냐라고 한다면 아닌 거예요. 한 분은요, 저의 금방 제일 첫 번째로 등록하신 분이 저의 대학 동창생인데 이분께서 10년 만에 애터미 사업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또 총장님이 한 분이 계셔요. 그 금방 아래는 저희 동생이 등록되고 그 아래로 통장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 통장님도 3년 만에 3년인가 4년 만에 사업으로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명단 작성을 하는 방법을 저의 노하우는 일단 먼저 리더로 활약할 사람을 나가고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저는 사업을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애터미 사업은 소비자 마케팅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철저한 비즈니스다. 그래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내 머리 안에서 이분들한테 너는 소비자다, 너는 사업자다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죠. 다만 제 머리 안에는 이분은 꼭 내가 사업자로 함께 가고 싶은 분, 이분은 소비자로 남아 있어도 너무 감사한 분, 이렇게 나눠가고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자로 하실 분들을 먼저 등록을 시켜갖고 나중에라도 꼭 손잡고 갈 분들을 제 머릿속에다 남겨놓는 거죠. 아닌 게 아니라 여기서 결론 하나 드릴게요. 많은 명단 가운데서 우리를 성공시켜주는 분, 스폰서가 우리를 성공시킵니까? 아니면 파트너가 우리를 성공시킵니까? 파트너. 네, 맞습니다. 일은 스폰서님하고 함께 하지만 저희를 성공시켜 주시는 분들은 파트너분들, 여러분이 안에 있는 소비자 그룹, 사업자 그룹에 이런 많은 분들이 모여서 우리를 성공시켜 주는데 그 파트너가 반드시 나의 지인이어야 된다라는 것은 내려놓는 게 좋더라. 이 생각만 내려놓고 내가 이런 그런 압박감이라 할까요? 이런 데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어가는 거. 무슨 자유다? 내 지인들은 그냥 내가 성공시켜주고 싶은 사람일 뿐이지 나를 성공시켜주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갔을 때 표정 자체가 여유로움이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해도 괜찮아, 안 해도 괜찮아. 일단 내가 오늘 당신을 만나러 온 거는 그냥 내가 여유롭게 너를 손 잡아주고 싶고 또 내 미션일 따름이다. 그런 여유를 갖고 가면은 이분들이 은근하게 나를 그렇게 끌어안 당기네. 뭐지? 라고 하면서 또 나한테 이렇게 끌려오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와보면 저를 성공시켜준 분들은 이분들이 아니었고요. 이 다른 분들의 소개, 스폰서님이 등록하던 누가 파트너가 어느 분이 등록했던 소비자가 소개를 했던 이분들이 와서 그분들로 인해서 어떤 은팽이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애터미가 참 감사한 게 두 줄이잖아요. 요즘 암웨이 같은 거는 세 줄이죠. 그쵸? 세 줄인가 여섯 줄인가 모르겠네. 다른 거는 두 줄로 가는 줄도 많지만 여러 개 라인으로 가는 게 너무 많은데 저희 애터미는 비행기도 상단선이 있고 다이나리로 되어 있어서 내 같은 사람 지금 보면 제가 막 두서없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 설명을 잘 못하는 사람한테도 진짜 온팽이들이 나의 하나, 우의 하나 이렇게 오는 날이 있더라는 거죠. 저는 그 날이 언제 왔냐면 4년째인가 5년째인가 될 때 왔어요. 4년째가 왔던 것 같아요. 4년째. 그 전에는 거의 다 소비자를 거느린 물건을 팔아서 그 하루하루 일당만 받아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만 계셨죠. 근데 어느 순간 제 산하로 3년 되고 4년 되고 5년 될 때 애터미의 큰 직급의 매력 그리고 진짜 내가 이 애터미 도구로 누군가를 성공시켜주겠다라는 분들이 나오면서 저의 리더스가 입성이 되었고 저의 로얄 리더스가 입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명단 작성하실 때 여러분들 250명 일단 저걸 한 달 다 적어는 보십시오. 하지만 그 중에서 뽑아내야 될 거는 내가 성공시켜줄 사람들을 그리고 당연하게 이분들 꼭 나오십니다. 여러분 생각이 틀림없어요. 사람이 감이라는 게 진짜 틀림이 없어요. 내가 하고 끝까지 할 것 같다라는 사람이 나중에 언제든지 나오더라고요. 시간 문제일 따름이지. 지금 10년 만에 애터미 사업을 하겠다고 나오신 저희 친구는요. 작년에 셰르로즈 마스터 갔고요. 2년 만에 셰르로즈 마스터 갔고요. 그리고 올해는 스타마스터 도전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면 또 그만큼 또 시간을 더 몰입을 하고 단축을 해야 되고 애터미 지금 중국에 계시는데 한 달마다 지금 한국 나오고 계셔요. 그분한테 내가 성공 비결은 스폰서님께서 석세스 세미나를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참석해라더라. 난 이게 비결인 것 같다. 성공자가 많이 모여있는 곳으로 오는 게 답인 것 같다. 니는 내 하는 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매월 이렇게 와주시더라고요. 예, 요즘 티켓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런데 저의 복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나중에 나와서 한둘이 다 되다 보니까 나중에 오면은 그런 것 같지만 아니더라. 한 주를 하든 두 주를 하든 내가 치러야 할 대가 지불, 시간적인 지불, 경제적인 지불 이런 것들이 그만큼 다 나와야 돼. 그만큼 다 나와요. 근데 이거를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이렇게 얘기해줬더니 나왔고, 우리가 아는 지인들은 내가 성공시켜줄 사람, 나를 성공시켜주는 사람은 누군가의 소개로 인해서 오신 온팽이, 아이날이기 때문에 꼭 가능하다. 그래서 애터미 안에는 포기만 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성공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거짓이 아니에요. 진짜 사실이에요. 진짜 사실. 내가 이 그룹 안에서 함께 성장을 하고 성장을 같이 하면은 돼지클럽이 안 돼요. 근데 나는 성장을 안 하고 그나마 엄팽이가 나와서 이 사람들이 잘 되고 내가 뭐 어떤 직급이 올라가고 어떤 클럽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때는 돼지클럽이란 말을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함께 시스템을 하다 보면은 많은 온팽이들이 한 분, 두 분 시간 문제일 따름이지 오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단 작성하실 때 조금 스폰서님하고 상담하면서 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람을 고르는 표준은 이거예요. 좀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대범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 손도 팍팍 내미는 이런 손도 크고 이런 분들인데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법칙에 의해서 분명히 이분들은 여러분 주위에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고요. 그래서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일단 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하지 말고 가입해놓고 아니 나의 성장을 보여주고 조직의 성장을 보여주고 애터미 성장을 보여주다 보면은 언젠가 이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나올 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박수를 쳐줘야 되고 응원을 해줘야 되고 역시 한 사람의 소중한 파트너로서 이렇게 아껴줘야 되더라고요. 손 잡고 너 나중에 나왔으니 혼자 해 막 이런 것들이 아니고 잘 손 잡아주고 이끌어줘야 되더라고요. 또 진짜 이분께서 나와서 한 줄이 다 됐으니까 1년, 2년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직급에 상관이 없이 내가 지금 팀장이다. 내가 지금 세일즈 마스터다. 여러분 상관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기겠다고 내가 꼭 승리하겠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기겠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겨놓고 싸워라. 이미 여러분들은 그 임페리얼 마스터 여러분이 원하는 다리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임페리얼 마스터님 맞으시죠? 예, 이렇게 해주시네요. 임페리얼 마스터 간다라고 아니면 임페리얼 마스터가 좀 뭔가 괜찮습니다. 그러면 로얄 마스터라도 괜찮아요. 제가 로얄 마스터 이 자리에 와봤고 로얄 클럽에 와 있어보니 뭔 느낌이 있냐면은 매월마다 코로나가 있으면은 제가 코로나 전에는 한 3,000원씩 수입이 들어왔었는데 코로나가 있고 나서 2,000, 2,200, 2,300 저번 달에 2,600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이 정도의 수입이 되고 있는데 수당이 생기고 막 이런 거 하면은 로얄 마스터부터는 스타 마스터도 그런가 모르겠어요. 진짜 여유로운 것 같아요. 돈이 전부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더라고요.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저의 부모님한테 생활비를 꼬박꼬박 이렇게 보낼 수가 있고, 제 동생이 지금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는데, 러시아가 어려워요. 전쟁이요, 뭐요 하면서 많이 어려워갖고, 지금 샤론이고, 가끔 낀 세일즈를 한다지만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한테도, 매월 꽤나 많은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로얄 마스터까지만 꿈을 채워도 너무 많은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응원도 많이 가능하고요. 예, 부모님한테 진짜 뭐 하나 큰 걸 요구했을 때 부모님이 미안해하지 않게
해드릴 수도 있어요. 또, 임페리얼 마스터는 혹시라도 아니라게 되면은, 그래, 로얄 마스터까지는 나는 이미 다, 어느 시간까지 이미 다 갔다. 하는 그 마음을 먹게 되면은 여유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마음을 먹는다고 그냥 여유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스폰서님과 함께 로얄 마스터를 갔을 때, 임페리얼 갔을 때 그런 그림을 자꾸 그려보고 내 스폰서의 삶을 자꾸 들여다보면 좋더라고요. 그게 내 삶이니까. 근데 자꾸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꼭 까먹어요. 그래서 매일 센터 뭐 시스템 속에 나가서 이분들의 삶을 혹시라도 성공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수한 예이지만 있습니다. 그거는 그분들의 뭐 상황에 의해서 그럴 수가 있는데 많은 로얄 분들은 제가 로얄 클럽에 들어가서 본 분들은 정말 여유롭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분의 삶을 많이 배치맺기 해갖고 상상을 배치맞게 하라는 겁니다. 그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은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또 심지어는 체험까지 해보면은 또 이렇게 질감이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자, 명단 작성을 여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초대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 초대할 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어렵죠. 제가, 저의 모습, 과거의 모습을 제가 막 잊었어요. 과거에 초대한 그런 모습들 잊었고요. 지금 파트너분들께서 초대할 때 겪는 그 어려움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안 오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나 데리고 가야 되는데, 우리 스폰서님을 꼭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이런 마음을 항상 이렇게 조리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여러분께서 내려놓으셔야 되는데, 방법이 요즘 또 과학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저희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요, 이 편도체가 있어요. 뇌에는 편도체가 있고 전전부피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편도체는 우리들한테 긴장하고 두렵고 이런 마음이 있게 되면 막 얘가 활성화가 돼갖고 점점 나로 하여금 여유를 없애버려요. 이것이 바로 대방한테 내가 초대하고자 하는 사람,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사람한테 전달이 되거든요. 거조해지고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또 발신 그리고 거부감이 들어버립니다. 근데 이거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려놓을까라고 했더니 이거는 리더분들은 이걸 잘 하시니까 안 들으셔도 돼요. 금방 지금 사업 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전전두피질을 활성화시키는 건데 그 여유 여러분 애터미 사업을 위해서 하시나요? 시간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시죠. 그렇죠? 근데 이 자유는 큰 개념에서의 자유입니다. 작은 개념에서의 자유는 내 안에 사람을 만났을 때 충분하게 내가 이 사람을 초대할 수도 있고 초대 안 할 수도 있고 이 앞에 있는 분이 나를 충분하게 거부할 수도 있다. 나를 안 따라가도 된다. 나 아테미 센터 안 가도 된다. 이런 여유 같은 것들을 내가 마음속에 진짜 가지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이거를 실험을 해봤는데 저희 센터에 그 빌딩의 소장님 관리하시는 분이 계셔요.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고 또 어느 대학에서 교수를 하셨던 분이시더라고요. 퇴직을 하신 분이신데 이분을 리크루팅을 저희들 실험을 했습니다. 네, 금방 오신 분이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서 리크루팅하고 센터로 초대하려고 하는데 너무 긴장하고 안 오면 어쩔까 이런 마음 상태가 그분한테 전달이 돼갖고 아요 뭐 이렇게 이번 주에는 안 돼요 늘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께서 저는 왜 이렇게 초대가 안 될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이분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 마음 상태가 저한테 로얄 마스터니까 이번에 와도 될까요? 와야 될까요? 안 와도 될까요? 잘 받아들이죠, 아마. 저는요, 제가 리크루팅해서 이분께서 사겠다고 할까봐 두려워요. 왜 그럴까요? 여유롭게 얘기해서.
이분이 사업하겠다고 나오면 제가 로얄 마스터예요. 맨날 저한테 그 오리들이 엄마가 쫑쫑 따라다니면 엄마가 다니면 애기들 어떻게 따라다녀요? 같이 쫑쫑쫑쫑 그 뒤를 따라다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애터미의 회원 등록도 소비자 등록이든 특히 파트너 등록은 저는 우리들이 이렇게 아기를 낳는 거랑 똑같아요. 애기들도 사람의 애기는 나면은 덧달라고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그러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새로운 분을 등록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저의 시간이 다 뺏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업하겠다가 두렵습니다. 이거는 좀 즐거운 고민이죠. 이분하고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등록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한테 등록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라고 했더니 할게요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를 주셔야 되는 거죠. 나한테도 자유를 둬야 되고 내가한테도 자유를 두고 그렇다면 내한테 여유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과학적으로 제가 얘기하던 편도체를 억제하고 편도체 활성화되는 걸 억제하고 전전두피질한 것을 명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갖고 너희들이 그걸 전전두피질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열정이에요. 여러분들 열정. 사람들한테 이 사람을 끌겠다라는 이런 간절한 이런 마음이 아니고 나 안에서 나오는 열정, 활기, 정교 이런 것들이고 이런 것만 있으면 사람들은 끌려오게 되어 있어요. 이끌리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매일매일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게 이 그룹에서 이영균 단장님 가장 잘하는 거 운동. 그러니까 등산도 많이 하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 운동에 한 게 좋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주환 교수님이라고 요즘 밤이 되면 저녁에 우울증이라든가 잠자지 못하고 하시는 분들을 이용해서 한 강의가 있어요. 쭉 지금 30일째인가 밤이면 11시면 우리를 재워주는 저도 저녁에 잠을 잘 못 자거든요. 갱년기가 들어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잠을 청하고 하는데 진짜 전전두피질이 활성화가 됩니다. 여러분한테 진짜 열정을 부여해 줄 수 있는 한 개 방법이기도 하니까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열정을 가져라. 그리고 여유를 가져라. 나한테 자유를 주고 내가 초대하고자 하는 내가 성공시키자 하는 사람한테 자유를 주세요. 그 자유를 주는 방법은 방금 제가 추천드린 거.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리더님께서 스폰서님께 제공해주는 방법도 있을 건데 무조건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 있으시잖아요. 저희들 사람을 초대했으면 사업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시간이 어떻게 됐지? 시간이 많이 지났네. 저 요즘 말을 엄청 못하니까 시간을 더 많이 잡아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을 잘 못하니까 이렇게 막 두서없이 시간을 30분 한다고 15분 오버해버려서 어떡하지? 여러분, 그래도 해야겠습니다. 사업 설명 같은 거 있는데, 그냥 여러분께서 이걸 제 얘기를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보다 사업 설명 못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이 그룹 안에 더 잘하시는 분들만 많이 모여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업 설명을 잘 하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치자라서. 사업 설명은 내 안에 있는 그 진짜가, 진심이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제4차 산업혁명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본사에서 진행하는 주요 강사분들께서 하시는 그거라도 충분할 것 같고, 그거 듣는 것만으로도 사람들 많이 지루한데, 우리까지 그런 강의를 한다게 되면은, 내가 지금 토대하는, 공식 세미나 말고요. 토대하시는 분한테 내가 사업 설명을 잘해서 이분들이 나랑 사업을 한다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사업 설명을 한다면은 나는 잘 모르는데 잘 알 수는 있지만 너 날 안 믿을 거잖아. 그렇지 않은데 아무리 잘 말해도 너는 나를 안 믿을 거잖아. 진짜 믿을 만한 진짜 지금 성공하신 분들의 강의를 들어보는 거예요.
나는 진짜 이 사람들의 강의를 듣고 완전 잠도 못 잘 정도고 애터미 완전 미쳐버리겠어. 이런 열정만 보이시면 나는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나의 사업 설명은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라고 한다면 해요. 이 사업 설명은 나를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회사 소개든 제품 소개든 특히나 이 두 가지, 그리고 마케팅 플랜, 요 세 가지 같은 거는요, 회사 소개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회사의 생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애터미 네트워크를 아무것도 몰랐을 때 제가 2달 동안 도사를 했는데 뭘 도사했냐면 이 애터미라는 회사가 그냥 험한 이름만 붙어있는 회사가 아닌지 막 10년만 몇 년만 쨍 하다가 사라질 회사가 아닌지 저는 이것부터 제가 이렇게 점검을 해봤습니다. 저 살 줄도 몰랐지만 그냥 네트워크 인터넷에서 찾아본 거죠. 왜냐면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진짜 많은 거를 투자를 했는데 회사가 없어지면 제일 많이는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내 시간을 잃어버렸잖아. 그래서 회사가 생존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회사 소개를 하면서 이 회사가 정말 든든하고 정말 미래성이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성공시켜 줄 수 있는 도구라는 그리고 글로벌로 나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진짜 100년 갈 수 있겠다라는 그 확신이 소개되면서 진짜 여러분께서 학습하고 글로 다 나는 소개를 작성을 하고 이걸 내 말로 이렇게 낭독해서 읽거나 스피치 하거나 이럴 때 하면은 내 안에서 막 끓더라고요. 뭔가 세상에 애터미밖에 없어 보여요. 회사 소개 연습을 할 때 그걸 느끼고 누구한테 사업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설득하고 내 자신한테 확신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기 위해서 회사 소개를 하면은 너무 좋더라. 그래서 꼭 연습을 하셔라. 요걸 하고 싶고 또 제품 소개는 제품 애용을 안 하게 돼. 회사의 사업자로서의 유일한 조건이 바로 제품 애용이잖아요. 제품 애용 안 하면 사업자의 조건이 안 된다라고 회장님 말씀하셨는데 제품 소개 연습을 하다가 누군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서 읽고 또 설명을 준비를 하다 보니 그 제품이 너무 좋아 보여갖고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과대 복용을 하기 시작하고 과대 사용을 하다 보니 자연적으로 피부가 좋아지고 건강이 좋아지고 우리들의 입이 열리더라는 거죠. 야, 이 성분들을 내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더라고. 오메가3를 봤더니 하루에 뭐 2개씩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1000씩 먹게 되면은 꼭 미래에 발생할 치매까지 예방이 된다는 거 있지. 기억력도 도와준다는 거 있지. 누가 듣든 안 듣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알아버렸으니까 너무 좋아서 말하게 되는 거. 그래서 이 제품 속에 나의 그 얼굴 모습, 건강, 그리고 시한번 확신, 회사에 대한 확신이 서기 위한 공부였더라, 준비였더라라는 말씀. 그리고 마케팅을 공부하다 보면은 모를 게 너무 많아요. 사실 30대 30, 70대 70, 뭐 240, 240 이렇게 설명만 하자면은 너무 이렇게 간단하고 별 감각도 안 와요. 간단할수록. 근데 이거를 제대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 뭘 느꼈냐? 이걸 느꼈습니다. 애터미의 큰 돈이 상위 직급에 있네? 상위 직급자들은 이렇게 돈을 벌어 가네? 6만 원에 내가 지금 안주할 때가 아니네? 진짜 돈은 내가 1000, 월턴, 2000 되기 전까지는 애터미에서 나온 수당을 전부 다 투자를 해서라도 조직을 키워야 되네? 리더를 키워야 되네? 이런 느낌이 딱 들어오는 거 있죠. 뭐야? 공무상이 한 달에 통장기 500, 하반기 500, 수당만 1000만 원이 나와? 통장이 한 달에 1,500, 저는 지금 그냥 기본적인 것만 얘기하고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있기는 하지만 통장이 1,500, 1,500, 3,000이 나오네. 보험 수당 6만 원, 판매사 200만 원,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느낌이 막 들면서 그릇을 저의 이 마음의 크기를 키우게 되더라. 내가 이 로얄 마스터 가자면 본부장 가자면 얼마나 많은 리더가 있어야 하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네. 이런 생각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드는 거 있죠. 그리고
큰 돈을 벌려면 크게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게 이래도 하는 소리구나. 그래 마케팅 공부를 하는데 이런 다른 것들을 내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 공부도 내가 일을 하면서 파트너들하고 스폰서하고 앞니 다치지 않는 마인드를 키우는데 너무너무 도움이 되더라. 또 스폰서한테 이런 정보를 준비해서 다시 한번 감사가 나오기도 하더라는 거죠. 또 마케팅 공부도 이렇게 필요합니다. 요 세 가지 공부는 결국 내 자신을 다시 점검을 하고 내 자신을 키우는데 너무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누구한테 설명을 잘해갖고 잘 보이기 위해 갖고 뭐 이런 것들은 결코 아니더라는 것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설명을 잘해서 막 인정받고 막 이런 것들로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제가 깨친 게 오는 게 너무 많더라는 거. 요거 사업 설명이었고, 수업 관리 그리고 상담 같은 게 있는데 요거는 아마 시간상 관계로 생각을 하고, 마지막 그 복제 부분이 있어요. 이 복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이잖아요.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복제를 보면서 이걸 느꼈어요. 이 대표님이 안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일반 사업자라는 것을 잊어버려 들어와서는. 누구한테 소개로 이 시스템 안에 들어오면 항상 내가 파트너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수입니다. 저의 파트너들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는요, 그 일본에서 김향화 단장, 문추매 총장 이런 분들을 만나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 그때는 카탈로그가 없었거든요. 저희 그 김향화 단장이 그때 팀장님도 아니었고 제일즈 마스터였나 모르겠는데 그분께서 을 세면서 카탈로그를 제품을 전부 다 프린트하고 회사 속에 프린트 해갖고 몇 분가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한 부 한 부 배부해 주더라고요. 한 부 다 배부해 줘갖고 그거로 저희들이 회사 소개 연습하고 마케팅 연습하고 제품을 연습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그대로 항상 받고만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옆에 있는 것이 왠지 모르게 좀 제한적이고 뭔가 압박을 받고 있고 압력 같은 게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일본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혼자가 있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그마한 사무실을 경영을 했는데 그 경비랑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인쇄, 프린트, 컴퓨터, 냉장고 이런 것들을 집에 있던 것들을 갖다 놓기도 하고 네. 뭐 이런 것도 스스로 해내고 스스로 그 카탈로그 저희 스폰서님께 사시는 걸 보고 다 만들어서 가격표도 만들고, 중국에는 가격이 없었잖아요. 본인 것이 넣은 가격표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줬는데 하고자 하는 얘기는 복제를 해야 돼. 누군가 리더가 하는 것들은 해주기를 항상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저거를 내가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게 그 상위 1%에 들어가는, 상위 4%에 들어가는 기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갈 수 있는 기준이기도 하고. 복제는 스폰서가 하는 행동을 내가 그냥 파트너한테 복제시키는 것이 내가 복제해받고 내 파트너한테는 나의 모습을 내가 하는 것들, 말하는 것, 표정, 뭐 외모, 그리고 그 힘든 앞서는 것도 상위 스폰서가 있게 되면 대부분 우리가 상위 스폰서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늘 스폰서님이 사는 걸 보니까 저분이 처음엔 돈이 얼마 안 되겠는데 저 어떻게 항상 그렇게 사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뭔가 애한다? 막 이런 개념을 심어놔요. 그리고 제가 돈을 막 걷어요. 그리고 이거 스폰서님 다 사신다 해도 안 사면 안 돼요. 제가 쟤한테 수많은 파트너가 왔을 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받을 수 있는 거는 제가 복제할 수 있는 것만 받을 거예요. 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 진행을 할 때, 이걸 많이 해봤는데 그 중에서도 복제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과 손 잡기가 너무 쉬워지고 그분들을 도우려고 저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분한테 쓸 수가 있더라는 거죠.
애터미는요, 네트워크잖아요. 네트워크는 나의 시간, 혼자의 시간을 써서는 절대 성공이 안 되는 거 있죠. 혼자만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사업 설명을 잘하든 경제가 있든 경험이 있든 간에 혼자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공유함으로 인해서 성공을 하는데 제일 좋은 게 스폰서의 시간을 공유받아요.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스폰서님께서는 앞길을 미리 걸어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스폰서라는 게 꼭 소개해 주신 분만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통화하신 분들을 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해 드리자요. 그분들의 시간을 공유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나와 나의 조직에 시간을 써줄 수 있을까? 나의 조직 성장 시간 써주실까라고 생각했을 때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음이 가나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아끼는 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폰서가 와서 도와달라고 말하지 말고 스폰서가 너를 돕고 싶은 사람이 되어라. 그 사람들은 너의 파트너들한테 정말 좋은 거, 정말 디딤길로 갈 수 있고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을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로 키워줄 수 있더라. 그러니까 스폰서의 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이 되어라. 포인트 달라고 물건 제품 후원해 달라고 이런 분들이 저희 산하에 이렇게 많아요. 특히 중국에 많아요. 한국인은 그런 걸 제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여기저기 상담하러 다니다 보면은. 근데 달라고 하는 사람은 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더라고요. 근데 아니요, 더는 됐어요. 저한테는 안 해도 돼요. 그 많은 패널 가운데서 막 이런 분한테는 마음이 안쓰러워하고 부기적으로 응원이 가능하더라는 거죠. 항상 제 마음이 고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제, 이런 복제야말로 이런 마인드 복제. 제 자랑이 막 된 것 같니 왜? 죄송해요. 아니, 말을 하다 보니 제 자랑이 된 것 같은데. 아니, 왜 잘하시는 거니까 뭐 상관없죠.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진짜 제가 스폰서님한테 포인트 달라, 뭐 이거 달라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 스폰서님은 맨날 저한테 뭘 보내요. 일본에서 뭐 신제품이 나오면 또 저한테 보내고 꿀템물 보내고 막 이래요. 막 제가 너무 안쓰러워갖고 그러지 말라고 하면은 제 파트너한테 또 막 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렇게 좀 더 제가 좀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으려고 했는데 예, 실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파트너들이 받은 게 더 많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돌려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내가 빨리 성공해갖고 한 달이 내가 빨리 저기 크라운 컬러 뭐 인피를 가서 한 라인만은 든든하게 커서서 이 라인에 신경 쓰지 않는 조직으로 키워서 성장을 해가자 이런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것밖에 구분을 도울 수 없더라고. 네. 저기 복제까지 이렇게 저의 경험을 쭉 얘기했는데 시간은 1시간 제가 써버린 것 같아요. 어떻게 저의 이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싫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더 신경을 안 써요. 한 분이라도 도움되셔갖고 여러분이 조직을 키우고 여러분 스폰서하고 합을 잘하고 파트너하고 합을 잘해서 여러분이 성공을 안긴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는 이렇게 비난의 말 그리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 못한다고 예전 신경 많이 썼어요. 제가 소심한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고 했는데 이제는 어느 순간 여유가 생기면서 이런 것들을 신경 안 쓰게 되고 오히려 또 즐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라도 건져서 여러분의 사업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희수 통장도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좋아해요. 제가 오랜만에 뵀는데 여러분의 2023년 토끼해잖아요. 토끼해 제가 환영사에서 얘기했는데 좋다는 거예요. 2023년 이렇게 진짜 그 벼포삼굴이라고 막 이런 말도 나오고 하는데 뛰는 만큼 성과를 거두는 한 해다. 그리고 벼포삼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슨 지혜로운 토끼는 굴 3마리를 판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3마리
굴 3개? 그러지 말고, 진심입니다. 그러지 말고, 애터미 굴 하나만 대대라고 했으면 좋겠다. 애터미 굴 하나라도 충분히 제가요, 작년에 주식도 들어 사보고요. 그리고 부동산도 공부해보고요.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진짜 애터미만한 거 없어요. 왜? 주식이, 제가 미국 주식 좋다 해갖고 그걸 샀어요. 40%로 떨어졌어요. 제발 하지 마세요. 선생님 많이 안 샀으니 말이지. 그리고 집을 사라고 옆에서 얼마나 많이 막 대출이 얼마 나온다. 그리고 요즘 대표자를 하게 되면은 뭐 어떻게 된다라고 해서 그 수많은 유혹들이 왔는데 선생님 제가 거기는 안 빠졌어요. 지금 어떤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막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기서 느낀 게 있어요. 부동산은 거주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는 거고 주식은 진짜 내가 여윳돈이 있을 때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 필요하면은 경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여기서 돈을 벌고 버터 삼굴이 온탕풀이라고 생각해서는 별 도움이 특히 우리 서민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추세 그리고 확실한 미래가 보장이 된 저희 애터미 거기에다가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잖아요. 영혼 구원은 둘째 치더라도 누군가의 성공을 도와주는 나의 성공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성공을 도와주는 그런 가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람을 느끼게 되더라 말입니다. 그러니 버터 장굴에서 하지 말고 그냥 버터 일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저의 바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